제가 사실은 그 온라인 해달라는 말을 듣긴 들었어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런 걸 강박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나서 하는 거랑 다르죠. 장거리 연애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안 될 건 뭐야? 되죠?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된다. 근데 이게 장거리 연애랑 다른 점, 정말 3개월, 4개월 바짝 해서 여기서 원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Q&A를 그냥 미리 준비해왔어요. 댓글 막 보내셨더라고요. 막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 제가 다 읽고 유형별로 분류했어요, 아예. 자, 선행과 심화, 선행과 심화. 아시겠지만, 저는 의외로 선행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생들한테 막 미적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막 초등학생들한테 막 루트 다 알려줘요. 저 초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막 루트 알려준다니까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싫어하는 선행은 뭐냐면, 시험 공부를 미리 시키는 거예요. 애들한테 루트 알려줘도 되고요. 미적분 알려줘도 되고요. 다 알려줘도 돼요. 그런데 제가 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배웠지? 앉아. 문제집 3번 풀어. 정답률 80% 나올 때까지 계속 풀어. 이거는 하지 말자. 애들이 선행하면 얼마나 재밌었는데요.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너 나중에 미적분이라는 거 배운다?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이런 식의 선행을 해주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심화 문제집을 풀려야 할까요? 솔직히 제가 반문한 습관을 강조했지만 이 반문한 사람이 좀 짜증나긴 해요. 제가 뭐라 물어볼까요? 그분들한테. 심화가 뭔가요? 심화가 뭔가요? 심화가 뭐예요? 여러분. 최상위가 심화예요? A급이 심화예요? 블랙라벨이 심화예요? 아니면 뭐 센 C부터 심화예요? 최상위 S가 심화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심화가 뭔데요? 우리 애가 못 푸는 게 심하다. 우리 애가 풀 수 있을까 말까 한 걸 풀리는 게 심하다. 야, A급까지는 해야지. 이거 필요 없고요. 정말로 이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애가 풀까 말까 하는 거 10분, 20분 고민할 수 있는 거 그거 풀리시면 심하다. 우리 애가 어느 정도 문제집을 풀리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하시고 오시면 얼마든지 상담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A급까지는 하셔야죠. 최상위 S만 해도 됩니다. 이거는 저는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다. 고민해주시면 제가 같이 고민하겠다. 얼마든지 상담해달라 얘기하고요. 이 선행을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엄마 아빠가 얘기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길거리에서 루트, 파이, 너 무리수 알아? 0.333333은 분수는 얼마게? 이런 것들. 너 미적분 알아? 이런 것들. 원이 뭐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조심하는 부모님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선행이다 생각하고요. 연산 고민 많으시죠?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 암산 엄청 시키셔야 돼요. 암산을 엄청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스킬을 따로 길러주세요. 시험 스킬을 길러주시고 암산을 해야 됩니다. 2자리 곱하기 1자리 암산을 못하는 애는 절대 수능에서 빠른 속도가 나올 수 없어요. 제가 애들한테 맨날 말해줘요. 저는 2자리 곱하기 2자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하거든요. 니네가 이런 애보다 빨리 할 수 있어? 이거 새로 쌤 빨리 쓰면 나보다 빨리 해? 전 조립대법 같은 거 안 써요. 왜? 똑똑해서?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암산 많이 시키셔야 됩니다. 암산 많이 시키시고 특히 내가 필요할 때는 세로 셈도 쓰고 뭐도 하지만 암산을 할 수 있는 애가 됩니다. 근데 그 키는 뭐냐면 소인수분해, 약수구하기, 배수구하기 요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중학생도 시켜봐도 못해요. 제가 중학생들한테 120 소인수분해 해봐라. 그러면은 이거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씩 쪼개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학원에 이제 좀 훈련된 애들은 120이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하거든요. 누가 연산 잘할까요? 당연히 얘가 잘하죠. 확인도 할 수 있어요. 쉽게. 이렇게 해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할 수 있다. 연산 중요합니다. 근데 부문 수학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눈높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솔직히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닌데 저는 엘리트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엘리트나 정말로 얘는 너무 학습이 힘들어서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요 양끝단을 가지고 국문학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 진짜 저같이 막 계산 좋아하는 거 빠른 애들 이런 애들은 너무 싫어해서 그렇지 시키잖아요? 그러면 막 그 안에서 막 지가 귀찮아가지고 막 새로운 방법을 찾아요. 대부분의 80% 넘는 아이들은 똑같은 걸 계속 시키면 똑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안 빨라져요 별로.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머릿속으로 체계화시키고 작업기억을 쓰게 만드는 연습은 뭐냐? 암산이다. 암산. 암산을 시켜야 뭐냐면 내가 암산으로 어디까지 처리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계산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애들이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동기부여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요? 동기부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재들 중에 공부 안 하는 애 있죠? 왜 안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대부분 눈치를 좀 보면은 알 것 같은데 공부를 할 것 같은데 못하는 애들이 얘 똑똑한데 노력을 안 해. 많이 듣죠? 여러분 그거 혼내는 말로 하는 거죠? 애들한테는 엄청 칭찬해요.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공부를 안 해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상태예요. 얘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네? 왜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만. 이거를 엄청 무서워해요. 이거는 거의 걔네들한테 공포예요. 공포. 내가 혹시라도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이 엄청 공포입니다. 이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내가 못하는 걸 잘하게 됐을 때 엄청난 칭찬을 해주는 경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재들은 어머니들이 끌고 다니면서 상 받는 거 집중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애 똑똑하다? 그러면 정말로 얘가 못하는 거를 잘하게 만드는 프로젝트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영 1.5km 완주, 한라산, 자전거 타고 어디 갔다 오고 이런 걸 해야지. 얘네들은 이미 도파민이 빵빵빵 터지는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도파민이 안 터지는 거에 노력하기가 힘들어요. 반대 친구들 있죠. 나 진짜 공부 관심 없다. 진짜 공부 관심 없다. 얘네들은요, 공부를 시키실 때 일단 바깥으로 빼셔야 된다. 얘네들을 공부하게 만드는 방법은 제가 그래서 맨날 애들한테 주구장창 시키는 게 뭐냐면 공부인데 공부 아닌 거 있잖아요. 저는 수덕으로 치면은 수덕후, 네모네모 로직 이런 것들 제가 학원에서 애들 맨날 시켜요. 왜? 이게 공부잖아. 네가 이걸 하면 공부도 할 수 있어. 특히 동기부여는 하다가 안 되시면 부모님들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멘토를 찾아줘요. 좋은 멘토 찾아주면 엄마들 열받는 일 많습니다. 왜냐면 딱 멘토한테 갔어요. 멘토 막 얘기해줘. 나랑 똑같은 얘기 하거든? 내가 말할 때 귀등을 안 듣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막 이해를 해. 그러면 옆에 있다가 왜 엄마가 하는 말을 안 듣고 얘가 하는 말을 듣니? 다 들은 거예요. 엄마랑 결국 똑같은 얘기 하네. 인지하고 있다. 한 번은 이렇게 전문가 데려가서 한번 상담해보시고 하는 거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좋은 점 말씀드렸죠? 말투는 조심하시고요. 확실해? 그래? 왜? 왜 그렇게 생각했어? 정말 맞아? 솔직히 조금 이런 거 애들이 많이 하기 시작하면 짜증나긴 해요. 근데 그게 우리 일이다. 문제집 풀어주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물어보실 때 나는 아는데 너 한번 대답해봐라. 이거 애들 다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정말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제가 애들 떠들잖아요. 너 왜 떠들어? 야, 너 왜 떠드냐? 이게 아니에요. 제가 불러서 물어봐요. 내가 보기에 너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 같거든? 너 오늘 왜 이렇게 떠들어?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대답을 해요. 근데 야, 너 왜 떠들어? 이거는 혼내는 거죠. 반문하는 습관. 저는 정말로 테스트 보는 거 좋아합니다. 학원 테스트도 불안해서 많이 보시고 우리 애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제가 그래서 모의고사도 만들었어요. 저희가. 저는 테스트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는 학원에 애들 데려오면은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게 정답률을 체크 안 해요. 선생님 옆에 앉아서 보고 있어요. 손톱을 물어뜯는다, 발로 이렇게 한다, 시계를 자주 본다, 보자마자 풀기 시작한다, 한참 있다가 10분 있다 풀기 시작한다, 쓰다 지운다, 아니면 다 생각하고 쓰기 시작한다. 다 관찰하거든요. 일단 관찰을 쫙 하시고 얘가 문제 푸는 모습을 빅데이터라고 생각하고 다 적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 눈 깜빡깜빡 하는 거 물을 자주 마시는 거 다 써서 생각해보시고 그런 거 가지고 상담해주시면 생각보다 되게 명쾌하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아이의 역량을 위주로 평가하셨으면 좋겠다. 진도는 만약에 내가 영재교나 특목고를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면 진도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진도 빼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오히려 저학년 때 역량을 강화해 놓는 게 훨씬 쉽다. 왜? 우습거든요. 어떤 애들한테는. 이 진도 빼기 우스워요. 어떤 애들한테는. 근데 그거를 내가 의지와 끈기로 극복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결과 가지고도 안 좋은 일이 많다. 입시, 입시 걱정되시죠?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걱정 많이 되실 텐데 저희 설명회 좀 따로 열려고 합니다. 저희 따로 열어서 저보다 전문가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입시에 대한 걱정, 고민 나눌 텐데 찾아보실 때 이거는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이 입시 제도는 바뀌었다. 내신이나 수능은 더 이상 이걸로 쪼부쳐 대학 가겠다는 조금 어려워요. 이걸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레인지가 정해집니다. 내신이랑 수능으로는 내가 갈 수 있는 레인지가 정해져요. 그 레인지에서 어떻게 뽑히느냐? 이건 마치 회사가 사람 뽑는 것처럼 뽑겠다 이거죠. 왜? 나는 그런 걸 한번 보겠다. 또 입시 그래 봐야 또 저기 학원 보내 이런 데 잘 가겠지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거 진짜 바꾸려고 하네. 이거는 거스르기 힘들겠다. 요런 감각을 좀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전 다 그렇게 기르시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두 개만 더 받아볼까요? 제가 3월에 신청을 하려다 못해서 이 VUD가 너무 반가운데 제가 선생님 수업을 되게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호작용 되게 잘해주셔서 그런데 VUD 수업은 혹시 먼저 뵙거나 상호작용 하시는 방법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사실은 그 온라인 해달라는 말을 듣긴 들었어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런 걸 강박이 있어요. 제가 수업에서 하고 있는 야 너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될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수업하는 걸 내보내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이들 2명을 섭외해서 수업을 새로 찍고 있어요. 기획된 이런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걔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여기다 대고 물어보고 너네도 생각해봐라. 그리고 숙제 내주시면 제가 피드백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 질문하는 시스템 만들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나서 하는 거랑 다르죠. 장거리 연애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안 될 건 뭐야? 되죠?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된다. 근데 이게 장거리 연애랑 다른 점은 장거리 연애는 이제 목표가 결혼해서 이렇게 그거지만 우리는 정말 3개월, 4개월 바짝 해서 여기서 원하는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 수학에 대한 어떤 큰 틀을 보여주는 수업들을 되게 좋아해요. 주 1회반에서 그걸 주로 하거든요. 초등학생이지만 중학교 때까지 뭐 배운지 한번 쭉 한번 훑어보자. 중학생인데 너네 기하 어렵지? 피타고라스를 왜 배우는지, 그걸 배우려면 뭐가 필요한지, 피타고라스를 배우면 뭘 할 수 있는지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라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일부러 학원 안 다니는 애들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주말에 가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재밌죠. 또 걔네들 성장하는 거 보고. 그래서 제가 걔네 수업하면 제가 그거 전용으로 선생님을 초빙해서 VOD 찍고 그 자리에서 걔네 숙제 풀어주고 걔네 문제 풀어주고 걔네 관리해주고 하면서 실제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비슷한 현장을 연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 못했지만 또 한 번은 그 VOD 보고 있는 친구들 모아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기회를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불안해요. 저도 아직도 불안해요. 왜냐면 저는 이 정말 100% 내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은 좀 내려놨어요. 그래, 80% 화이팅! 이렇게 하고 있고, 저도 영상 봤거든요. 생각보다 피부도 좋게 나오고, 괜찮은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리 보기 같은 거 만들어 올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학적인 머리가 3학년은 넘어야 이제 아이가 외우는 게 아니라 네. 이해가 된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수학머리 타고난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수학머리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되게 달라 보이긴 해요. 근데 수학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문제를 못 풀어. 이런 데 있거든요. 수학은 원래 영어로 매스메릭스인데 이게 그리스어로 모든 것에 관한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냐? 말귀를 알아먹고 문제 푸는 전략을 세우고 꼼꼼하게 자기가 푼 답을 확인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 문제 풀 준비가 안 됐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는 주의예요. 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는 애들 편차가 큰데 이거는 뭐 IQ 차나 이런 게 아니고 이 문제 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것과 별개로 그럼 정말 이 수감 좋은 애들 이런 애들하고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거 타고나는 거냐 어떤 거냐 하실 거잖아요. 제가 애들 가르쳐 보니까 물론 저처럼 이렇게 막 주자리 곱하기 주자리만 하고 다니면 이러지 않겠죠. 그런데 층은 있어요. 수감이 좀 타고났지만 세로셈하고 앉아있는 아이하고 내가 수감을 안 타고났지만 자동차 번호판 보고 계속 계산하고 저기 가게 들어가가지고 여기 하루에 손님 몇 명이겠니? 엄마가 야 우리 제주도 여행 가는데 네가 계획 좀 한번 세워봐라? 이런 친구들하고는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진다. 이 정도 수감은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고등학교 와서 공부 잘하는 거는 수감은 아니에요. 오히려 뭐냐? 전략적 사고, 추상적 사고.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하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수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우리가 너무 그 초등학교 때의 그 과업에 매몰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감을 판단하실 때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하고 대답하고 글로 쓰는 능력과는 조금 구분을 해서 생각하시면 좋겠다. 수감은 수감이고 글로 표현하는 거 글로 표현하는 거고 말로 설명하는 거 말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다 갖추기가 힘들어요. 그걸 다 갖춘 애들이 성대경실 보러 가는 거죠. 수감,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 수가 발달되는 거는 언어 능력, 전략적 세하고 표현 능력까지 다 갖춰졌을 때 진짜로 발휘가 된다. 그리고 이제 3, 4학년 때부터는 그게 뭐 정말 이렇게 팍팍팍 올라간다. 예,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모님들이 많이 참여시키시면 됩니다. 수 쓰는 연습을. 속력, 시간, 거리. 우리 지금 5km 갈 건데 1시간에 2km씩 가면 몇 시간 걸리? 이게 다 풀어요. 그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 이걸 못 외워서 그렇지. 6km 갈 거야. 1시간 2km 간다? 몇 시간 가게? 이거 계산 못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면 그 정도 수감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네. 저희 아이가 솔직히 이제 일반적인 학부모들이 말하는 기준과 다르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을 진짜 많이 보고 수학학원을 안 다니고 네. 수학만 안 다니고 항상 질문을 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네. 일상생활에서도 뭐 수학을 네. 좀 하려고 하고 근데 자꾸 이제 주변에서 들어오는 얘기들이 되게 불안하고 네.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수학학원을 보내기는 싫고 네. 그러니까 뭘 더 해야 될지 사실 네. 좀 일반적인 학부모들의 기준에 좀 다르다 보니 네.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온 거이긴 네. 한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르면 좋을지. 제가 수학학 원장님 알고 말씀하시는 네, 감사합니다. 되게 솔직한 답변인데 제가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원에 학교에서 일하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선생님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한 20분밖에 수업을 안 한대요. 50분 수업인데 30분은 자습을 시킨대요. 왜? 절반은 다 알고 절반은 하나도 모르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교육 이거 아니지만 이제 학교는 솔직히 말하면 버텨주는 역할만 해줘도 감사하다 선생님들한테 생각을 하고요.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사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겠다. 진짜 생각을 해요. 이제 제대로 된 사교육을 해줘야겠다. 근데 그게 막 진입장벽이 높고 막 비싸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교육 자체가 낮고 좋은 퀄리티를 제공하는 그런 사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의 철학에 맞는 학원도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가셔가지고 얘기하실 때 선생님들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선생님,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니. 하시지 않아요. 대부분 선생님들은 어머니가 원하는 교육을 제공해주고 싶기 때문에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그렇게 합니다. 여건이 되면 다 해요. 저는 그런 것들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학원 다니는 걸 힘들어하지 않는다. 근데 다만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지가 문제지. 그래서 그건 아이랑 소통해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온라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런 거는 제가 딱 한번 보내세요. 마세요는 아니지만 또 좋은 컨텐츠를 많이 있고 제 생각에는 그냥 한번 가보시고 얘가 한번 엄마 배우는 게 있어. 뭐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 이런 거를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수학은 꼭 뭐 학원을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고수를 만나긴 해야 돼요. 고수. 가서 문제집 풀어주고 관리하고 이런 학원도 필요하지만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런 식의 소통이 필요하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 보셔도 아시겠지만 학원 가면 애들 막 좋아해주고 부모님들도 이렇게 와주시고 막 책도 오늘 책 팔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되겠다. 진짜 바뀔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응원해 주시면 제가 조금씩 넓혀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아니 이런 문화 되면 이제 안 불안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제 안 불안해도 되잖아요. 제가 하나의 수학 장르를 만들어 보도록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